엄마가 할머니께서 오시면 불편하실까봐, 그리고 먼 길 오시기 힘드실까봐 조용히 하자고 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도 이말순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프로그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올해 78빈 말수는 부엌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짜졌을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아, 그때는 남편이 짜다고 투덜거리곤 했는데. 말순의 손은 김치를 버무리면서도 자꾸만 멈춰섰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들었던 이웃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갔던 일이었습니다. 말순아, 손자 결혼한다며? 축하해. 우리 도윤이도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며느리는 어떤 아이야? 예쁘지? 이웃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말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상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죠. 예, 그러게요. 좋은 아이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말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손자 도윤이 결혼한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대학교 입학할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까지. 그 이후로는 새로운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말수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남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괜히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망설여졌거든요. 현수는 변호사로 일하며 항상 바빴고 며느리 지연도 자신만의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말수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고 무뚝뚝했습니다. 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지연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현수야, 도윤이 이야기 좀 들었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말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현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워낙 바빠서요. 이따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현수야, 도윤이는 뭐라고 하니? 할머니한테는 왜 말을 안 해?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따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따는 언제나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항상 바빴고 지영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말수는 도시락을 싸서 밭일을 나갔습니다. 호미로 풀을 뽑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순이 할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 옆밭에서 일하던 이웃이 물어보자 말수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녁 무렵 말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젊은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랑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순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도 저렇게 결혼하게 될까? 근데 왜 할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나는 그 아이한테 뭐가 되는 건가? 말순은 도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여름휴가 때마다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와서 할매, 할매하며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요. 함께 밭에서 수박을 따고 개울에서 물장난을 치고 저녁에는 평상에 누워 별을 세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할매, 나 커서 할매랑 같이 살 거야. 어린 도윤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윤은 바빠졌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유학을 떠나고 이제는 직장을 다니며 어엿한 어른이 되었죠.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나 간간히 안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할머니한테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가족인데. 말수는 다시 한번 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에게 직접 걸어보기로 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회사 일도 있고. 말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말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할머니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침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혹시 도윤이나 현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지만 전화벨이 울리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가사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또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소문일 뿐인 건가?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후배인 김복순이 찾아왔습니다. 복순은 말순보다 5살 어린 73으로 동네에서 소문에 가장 밝은 할머니였어요. 두 사람은 자주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말순아, 오늘 면사무소 갔다 오는 길인데 같이 점심 먹을까? 그러자 복순아, 마침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혼자 먹기엔 많았어. 두 할머니는 평상에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복순은 숟가락질을 하면서 말순의 표정을 살폈어요. 말순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들어서? 에이, 무슨 소리야. 너 뭔가 걱정이 있구나. 나한테 말해봐.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손자가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정작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요. 그게 도윤이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현수한테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고 도윤이는 전화도 안 받고 복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 나도 들었어. 동네 할머니들이 다 말하고 있던데.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안 알려줬어? 그러게. 나만 모르고 있었나 봐. 참 이상하네. 보통 결혼은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건데.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복순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복순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보낸 거네. 뭐라고 했나? 복순이 메시지를 읽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이것 좀 봐.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 나리야, 이거 봐봐. 복순은 휴대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어요. 복순이 링크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면에는 선명하고 화려한 도윤의 웨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전통 홀레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도윤, 그 옆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신부가 서 있었어요. 둘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양가 가족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죠. 현수와 지연도 보였고 신부 측 가족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말순아, 이게 정말 도윤이야? 복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확인해 볼까? 복순이 사진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말순이 이웃에게서 소문을 들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일주일 전. 그럼 진짜 결혼식을 올린 거네? 말순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복순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말순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손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물론이고 신부 측 부모님들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죠. 친구들도 있었고 직장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도윤을 가장 아껴주었던 할머니, 어릴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나만 없는 거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은 당황하며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말순아, 울지 마. 혹시 급하게 진행된 거 아닐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만 조용히 한 거 아닐까? 하지만 사진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같았고 전통 홀레복까지 준비한 걸 보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말수는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구나. 현수도, 지연도, 도윤이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구나. 나만. 복수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자의 결혼 사진이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뭐가 되는 건가? 할머니도 아닌 건가? 말순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도윤의 결혼 사진을 본 후 말순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손자의 모습, 예쁜 신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나만 몰랐던 건가? 아니면 일부러 안 부른 건가?
말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함과 서운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말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도윤이한테 축하도 해주고 싶고, 새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고, 말수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품이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에 간다고 하니 핑계가 필요했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아들 가족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거든요. 말수는 부엌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치를 가져다 주자. 도시에서는 이런 집 김치 맛보기 어려울 텐데. 말수는 정성스럽게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멸치볶음도 만들어서 반찬통에 넣었어요. 가방에는 현금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주려고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과연 도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할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축하해주러 왔다고 하면 좋아하겠지? 어렸을 때 그렇게 할머니를 좋아했는데. 서울에 도착한 말수는 택시를 타고 현수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복잡하고 빨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말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순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문패를 확인했어요. 1201호 이현수라고 적힌 문패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수는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없나? 토요일인데. 말수는 몇 번 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외출 중인가 싶어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경비원 아저씨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아, 죄송해요. 이현수 씨 집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현수 씨요? 여기 이현수 댁 맞나요? 이사 간 지 1달도 넘었는데요. 말수는 깜짝 놀라며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요? 언제요? 1달 전쯤? 이삿짐 차가 와서 짐 다 빼갔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 사세요.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수가 이사를 갔다고요? 언제부터 이사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경비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은 말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음성만 들렸습니다. 도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왜 이사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야?
말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현수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일부러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간 건일까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말수는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도윤의 결혼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복순이 보여줬던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본 거죠.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그 도윤이 전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손자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할머니가 이렇게 소외된 걸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할머니를 따랐는데 할매 하면서 말수는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결혼 소식도 알려주지 않고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은 도윤이었죠. 버스가 도착했을 때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속에는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반찬들, 그리고 축의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탄 말수는 창문으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닌가 봐. 그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말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안부를 물어도 몸이 좀 안 좋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정작 몸보다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 손자 결혼식에도 안 가셨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소문은 벌써 온 동네에 퍼져 있었어요. 말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유, 그래도 손자 결혼식인데. 아주머니의 말에 말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끄고 말았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택배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말수님, 택배 왔습니다. 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일까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택배 상자를 받아든 말수는 보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이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거야? 말수는 서둘러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USB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할머니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편지를 뜯어본 말순. 도윤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께서 오시면 불편하실까봐, 그리고 먼 길 오시기 힘드실까봐 조용히 하자고 했어요. 저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신다는 아버지 말씀도 들었고 서울까지 오시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나니 할머니께 말씀도 안 드리고 혼자 결정한 제가 정말 나쁜 손자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USB에는 결혼식 영상을 담았어요. 할머니도 보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찾아뵐게요.
새 신부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말순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말순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며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말순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지연이 도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불편할까봐? 먼 길 오기 힘들까봐?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언제 힘들다고 했어? 말순의 울음소리가 빈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배제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도윤도 그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피곤해한다고? 서울 오기 힘들어한다고? 말순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순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도윤이 미안해한다는 건 알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려다가 말순은 포기했습니다. 복잡한 기계 조작을 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결혼식 영상을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엄마가 할머니께서 불편하실까 바라는 부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말순은 며느리 지연과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그리 가깝지 않았어요. 지연은 서울 사람이었고 시골 출신인 말순과는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불편해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면 정말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담을 줬던 건가? 말순은 과거를 되짚어 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많이 해서 보냈던 것,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씩 머물렀던 것, 도윤에게 용돈을 주면서 할머니가 사준 거라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이 지연에게는 부담이었을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하는 시어머니였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만큼은 말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신랑 신부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할머니를 빼고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도윤도 그 결정에 동의했다는 게 가장 아팠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할머니를 따랐던 도윤이 할머니보다 엄마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게 서운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말순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사이에도 꿈속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말순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말순은 편지를 서랍에 정중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USB도 함께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봐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습니다. 편지에서 알게 된 진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생각에 밥맛도 없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순은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드라마도 재미없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안부를 물어도 괜찮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윤이는 언제 올까? 정말 올기는 할까? 편지에서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냥 예의상하는 말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요즘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것 같았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럼증도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왼쪽 팔까지 저릿저릿했어요. 아, 안 돼. 말수는 간신히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우유를 배달하러 온 이웃 아주머니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는 게 이상해서 안부를 확인하러 들어왔다가 쓰러진 말순을 발견한 거죠. 어머, 말순 할머니, 할머니. 아주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와서 말순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증상이라며 즉시 응급처치를 했어요. 보호자가 어디 계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이웃 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서울에 아들분이 계시는데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다행히 말순의 휴대폰에서 현수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현수 씨 맞으시죠? 어머니께서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는데 계속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수는 부랴부랴 회사 일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따라왔어요. 병원에 도착한 현수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말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큰 위험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나 과로를 피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현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까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현수와 지연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몸이 안 좋아도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지연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하지만 지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워낙 정이 많으셔서 혹시 도윤이 결혼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아닐까요?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도윤이한테 결혼식 때 어머니는 안 모시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워낙 감정이 풍부하시잖아요. 괜히 결혼식 날 분위기 망칠까봐. 현수는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먼 길 오시기도 힘드실 테고 모르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불편하실까봐.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현수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말순이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산소 마스크를 벗은 말순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왔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몸을 안 돌보세요? 아프면 연락을 하셔야죠. 말순은 현수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을 한들 바쁜 아들이 달려올까 싶었거든요. 병실에서 현수는 묵묵히 어머니를 지켜봤지만 지연은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지연의 말에 말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짐이구나. 내가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걱정하고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말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마음도 그 석양처럼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말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면회객이 오셨다고 알려줬지만 말순은 현수나 지연이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아?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바로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도윤은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괜찮다, 괜찮아. 너는 어떻게 왔니? 회사는? 아버지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도윤아, 결혼 축하한다. 늦었지만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손자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도윤이 사진첩을 펼쳐 보이자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첩에는 도윤이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5살 도윤이 할머니 손을 잡고 밭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울에서 물장난을 치는 모습, 세 번째는 평상에 누워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이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랑 시골에서 찍은 사진들. 저 아직 다 갖고 있어요. 말수는 흐릿한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도윤이 할매하며 따라다니던 그 시절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할매, 이거 해줘. 어린 도윤이 하던 말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박 따달라고, 개구리 잡아달라고, 별 보러 나가자고 조르던 그 목소리가요. 도윤아, 너 정말 이 사진들을 다 갖고 있었구나. 네, 할머니. 제가 유학 갈 때도 가져갔고 회사 기숙사에 있을 때도 항상 책상 위에 놓고 봤어요. 도윤의 말에 말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할머니를 잊고 지낸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니?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도윤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연락 기다리신다는 걸 몰랐어요. 오히려 바쁜 손자가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부담스럽기는 무슨. 할머니가 언제 그랬니? 엄마가 할머니께서 요즘 피곤해 하신다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는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말수는 도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연이 그런 말을 했다니, 언제부터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도윤아, 할머니는 한 번도 너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오히려 내 연락을 기다렸어. 정말요? 그럼 왜 엄마는? 그건 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나 보다. 말수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손자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도윤은 사진첩을 넘기며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할머니와 찍은 사진, 중학교 여름방학 때 함께 시장에 간 사진,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까지. 할머니, 저한테는 이런 추억들이 너무 소중해요. 힘들 때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버텼거든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잊고 지낸 게 아니었구나? 있다니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할머니를 잊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결혼식 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엄마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간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괜찮다. 말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도윤이 알까요? 할머니, 사실 결혼식 당일에도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도윤이가 결혼하면 할머니가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말수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도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결혼에 대해 물어보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할머니.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대하셨을 텐데. 도윤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당일 찍은 사진이었는데 도윤의 표정이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 사진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진 자리였으니까. 도윤아, 고맙다. 할머니를 잊지 않아줘서. 말수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 하면서도 할머니가 얼마나 그날 가고 싶었는지 너는 모르지. 할머니. 하지만 이제 됐다. 내가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도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할머니도 꼭 함께해요. 약속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신부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퇴원하면 함께 찾아뵐게요. 말수는 도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 다음엔 할머니도 좀 불러줘라. 말순의 작은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이 태어나던 날 현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도윤이 현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왜 그러니? 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제가 모실게요.
현수는 당황하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시골 집으로 가셔야지. 아니에요.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올 거예요. 제가 준비한 곳이 있어요. 도윤의 단호한 말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할머니께서도 당황스러우실 텐데. 하지만 도윤은 지연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엄마, 그날 왜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불편하실 거라고, 피곤해 하신다고?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도윤아,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엄마. 지금 해야 할 이야기예요. 도윤은 평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후 더 의젓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저희 가족을 불편해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배려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죠. 그런 할머니를 결혼식에서 제외시킨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현수는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나름대로 할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이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윤의 질문에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를 결혼식에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 내심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괜찮다. 할머니는 시골집이 편해.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도윤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였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도윤아, 이제라도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그날 못 해드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현수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할머니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 신혼집은 작을 텐데. 아버지, 제가 이미 알아봤어요. 저희 아파트 근처에 할머니가 지내실 수 있는 작은 집을 구했어요. 가깝지만 독립적인 공간이니까 할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도윤의 철저한 준비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지연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그래도 갑자기 이런 결정을. 엄마, 가족은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는 그걸 배웠어요. 도윤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거든요. 현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말수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가 가까이 있으면. 할머니, 전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어릴 때처럼은 안 되겠지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수는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부담되지 않을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할머니. 도윤의 대답에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일행은 2대의 차로 나뉘어 탔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한 차에, 말순과 도윤은 다른 차에 탔어요. 도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새댁한테 미안하겠다. 갑자기 시할머니를 모시게 되어서. 할머니, 사실 지수도 할머니를 뵙고 싶어 했어요.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네, 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어릴 때 함께했던 추억들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지수가 언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말수는 도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 며느리가 자신을 궁금해한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지수라는 아이가 할머니를 싫어하지 않겠구나. 싫어하기는요. 할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도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차는 서울 시내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준비한 집은 작지만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께서 지내실 집이에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집 앞에는 이미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내 지수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지수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어요. 아이고, 예쁘구나. 도윤이가 복받았네. 할머니, 저야말로 도윤이를 통해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 행복해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말순에게도 전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지만 할머니가 지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작은 부엌, 침실,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와서 함께 식사해요. 지수의 말에 말수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는 작은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윤과 지수가 준비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지수가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이제부터 자주 뵐게요. 말수는 지수의 정중한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았어요. 지수야, 고맙다. 할머니도 너를 만나게 되어 기뻐. 작은 식탁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도시 생활이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도윤과 지수가 정말 자주 찾아와 주었거든요. 이른 아침 말수는 작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배추로 담근 김치는 여전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말순 옆에서 김치 버무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 제법 손놀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지수야. 그렇게 하면 돼. 김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도 할머니 김치만 찾아요. 지수의 말에 말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 준다니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지수야, 고마워. 할머니 옆에서 이런 것도 배워주고. 할머니, 저야말로 배울 게 많아요. 도윤이가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부러웠거든요. 두 사람이 김치를 담그는 사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저 왔어요.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때처럼 할매라고 부르는 도윤의 목소리에 말수는 매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도윤아, 오늘도 일찍 왔네. 할머니, 점심 뭐예요? 배고파요. 도윤은 부엌으로 들어와서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와, 지수가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있네. 할머니 제자가 되겠어. 도윤이 너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몰라.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도 가르쳐 주시거든. 지수의 말에 말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할머니가 뭘 안다고.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말순이 끓인 된장찌개, 지수가 만든 나물, 도윤이 구워온 생선까지. 작은 식탁이지만 정겨운 가족 식사가 차려졌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도윤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저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지수야,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마음만 있으면 돼.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의 회사 이야기, 지수의 취미 이야기, 그리고 말순의 시골 생활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현수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현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후로 자주 안부 전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잘 지내지. 도윤이랑 지수가 잘 돌봐줘서 다행이네요. 어머니,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저희도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가 먼저 내려오겠다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 지연이도 함께? 네, 어머니. 지연이도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현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말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 고마웠어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전화를 끊은 말수는 도윤과 지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석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신대. 정말요? 오랜만이네요. 도윤도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이는 명절이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럼 추석 준비를 미리 해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수의 제안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준비하자.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야지.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추석 음식 재료들을 하나씩 골라 담으며 말수는 지수에게 요리 비법들을 알려줬어요. 지수야, 송편 만들 때는 반죽을 너무 치대면 안 돼. 살살 주물러야 해. 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시장을 돌아다니는 말순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장복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추석 음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순이 메뉴를 정하면 지수가 메모하고 도윤이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 될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말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언제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저녁 무렵 도윤과 지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또 도윤과 지수가 찾아올 거고 곧 현수와 지연도 올 거니까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지수가 보낸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식사 감사했어요. 내일도 김치 담그는 법 배우러 갈게요. 좋은 꿈 꾸세요. 말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았어요.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현수였어요. 이제야 가족 같구나.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말순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대와 세월을 넘은 오해와 상처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말순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에서요.